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집에 있어라, 외출을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락다운이다, shelter in place다, stay home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충고입니다. 이 옥파악이 오늘 새벽부터 이 강제 규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집에 있어라 라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심텀, 증상이 있는 사람들, 열, 기침,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 플루든 감기든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출을 금지해라.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버너 J.B. 프리츠커가 Stay Home Order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4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Stay Home Order를 어제 주지사가 내렸습니다. 이 큰 주는 전 주민의 한 56%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돈이 얼마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와 의회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공화당 안, 상원이 프로포즈를 한 건데 국민 1인당 $1,200를 지원한다 하는 겁니다. 부부가 $2,400를 받게 되는데 연수 $75,000 이하의 미국 시민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안인데 4인 1가족으로 따져서 $3,000를 지원하자 하는 안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은 1인당 $1,000를 지원하는 건데 부부가 $2,000,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당 $50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하는 안입니다. 이 액수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쓰는 방법은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론이냐 무상 지원이냐 또 대상을 고르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의 경제팀이 오늘 의회로 가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한인사회에 얼마를 준다더라, 통과됐다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지금 현황이 어떤 것인지, 의회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국적인 현상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현재 감염자 수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24시간 안에 2,7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95명, 일리노이 주의 감염자는 422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테스트가 강화되면서 감염자 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불길한 소식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갈 것이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잡이가 뭐고 미국 내 경제, 산업체제가 못 견디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 그리고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001년도나 2008년도의 위기 시보다도 더 심각하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부시 대통령 당시에 9.11 테러가 터졌는데 당시에 $9,000억 풀어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리세션이 터졌을 때 $8,000억 풀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1조 푼다고 하는데 이걸로 과연 충분할 것인가 하는 의심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국가 경제를 구출한다, 소위 레스큐 플랜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구체안들은 각각 서로 다릅니다. 의회 내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이 다르고 또 이 안이 정부안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회와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공화당 안 상원의 프로포절인데 국민 1인당 $1,200를 지원한다. 부부는 $2,400입니다. 자격은 연수입 $75,000 이하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 안은 4인 1가족으로 따져서 부부 $2,000, 두 자녀를 합해서 $3,000를 주겠다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안은 $1,000, 부부가 $2,000, 자녀는 1인당 $500를 주겠다. 그런 안입니다. 이 정부안은 두 개의 체크로 나누어서 4월 6일, 5월 18일 이틀 동안에 지급을 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 레스큐 플랜의 액수는 $1조 이 안에 이제 국민들이 직접 받는 돈이 있고 시민권자야 하나입니다. 이게 한 $5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계라든가 항공업계라든가 중소기업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론을 나간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게 됩니다. 차이가 큰데 민주당 쪽에서는 pro-worker, 근로자 지원 우선을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브리핑 당시에 한 기자가 질문했는데, 기업들에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보너스를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기할 수 있겠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나라가 빚을 얻어서 부자 잔치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확대되면은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가 될 것이고, 과거에도 감세안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다 퍼주고 다 써버리면 남는 게 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생계 보조도 중요하지만은 기업과 경제 근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상원의 프로포절을 본 직후에 이것은 근로자를 무시한 처사다 하고 당장 거부감을 보였고, 반대로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는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 한다. 이건 대부분 민주당 하원에서 나온 안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로컬 소식을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옥파크, shelter in place 행정명령인데 오늘 새벽부터 유효합니다. 시 당국은 불이행 시에는 형사 입건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 타운은 거의 고스트 타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장,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 홈 해라. 이것도 행정명령입니다. 불이행 시에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처벌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버너가 이 락다운을 주 전반에 걸쳐서 하겠다. 외출 금지령을 검토 중이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422명까지 올라가자 나온 이야기인데, 문제는 essential, 필수적인 외출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는 거, 식품점에 가는 것, 가스스테이션, 약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10대 자녀들이 옆집 아이들과 외출을 해서 프레시에어가 필요하다. 길거리에 배회하면 이것도 에센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운들이 구체안을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직장에 가라. 산책도 좋다. 조깅도 좋다. 개 산책도 오케이. 그러나 소셜 디스턴스 6피트 이상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식품점, 약국, 가스스테이션에 가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웃이라든가 어떤 그룹이 여럿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버너는 50명 이하라고 모임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에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모두 선데이에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어젯밤에 전주에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지난주에 이런 명령을 내렸고, 뉴욕 시장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고, 일리노이주도 역시 검토 중입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각급 학교가 모두 휴교에 들어가 있고, CPS, 시카고 퍼블릭 스쿨은 4월 21일까지 휴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에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바의 영업이 제한되고 50인 이상의 모임이 규제가 됩니다. 체육관, 극장, 볼링장,
프라이빗 클럽이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가 422명, 사망자 4명, 하루 만에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2개 카운티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 전염병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베스트웨이는 외출 금지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조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플로리다 해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도시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인 아니카 올스는 언론의 기관들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콘서트에 가고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와 사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스는 젊은이들의 이런 행동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건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주 전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보호를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 외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4천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또는 거주지에 격리됩니다. 음식이나 처방약, 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는 14,366명, 사망자 2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8,652명, 사망 100명입니다. 공화당이 납세자들에게 $1,200씩의 현금을 보좌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위기 긴급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혼인한 부부의 경우 $2,400,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500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75,000 이상일 경우 $100를 초과 시 $5씩 차감을 적용합니다. 연소득 $99,000 이상인 이들은 현금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무부는 당초 국세청을 통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보조를 하는 방안을 고안했지만 상원 공화당 부양책에는 한 차례 보조만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 오늘부터 초당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부양책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7,500 규모의 자체 구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의료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라킨을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해외에서 승인된 약이나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승인된 약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DA 스티븐 한 국장은 클로라킨은 코로나19에 대한 직접 치료제가 아니며 치료제 개발과 백신 투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말 것을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해외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경보는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해외 체류 중인 미국인에 대해 가능한 한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휴교가 4월 2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당초에 3월 말까지 휴교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카고시장은 어제 감기 증상이 있는 모든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양로원 운영 평점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AARP는 주내 양로원의 89%가 2016년 이후 한 번 이상 지적사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전 시장 후보였던 윌리 윌슨이 방역당국에 10,000개의 마스크를 환불합니다. 일선 방역당국의 근무자들은 최근 마스크 등 방역 장비의 원활한 지급을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사업가인 윌슨은 오랫동안 우숙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차선 사업을 펴왔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어제 지난 18일 총영사관이 입주하고 있는 MBC타워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건물 입주회사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방역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영사면허실을 포함한 MBC타워 27층에 위치한 공간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방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8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흐리다 5도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20-3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 주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후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눈으로 바뀌면서 1인치 미만의 눈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1도.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다시 오른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7도입니다.